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거센 논란이 일자 어젯밤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그동안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오전 긴급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 발언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경선 토론회 문제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사이에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젯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원 전 지사와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지사는 대선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말라며 곧 정리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거라는 주어를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갈등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이 대표가 글을 올린 비슷한 시각 원 전 지사는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정리의 대상은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 사이에 최근 갈등을 놓고 서로 경고한다는 등의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서 편향된 의견을 내는 걸 조심해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맞받아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돼 있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는 취소하고 이달 25일 정견 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친일 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황 씨의 자질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경기도청에 불공정 채용 비리 의혹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걸 연일 비판해온 이낙연 캠프가 친일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 씨가 평소 한국 음식을 폄하하고 일본 음식을 높게 평가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황 씨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일본 총리를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논평을 내고 자제 논란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독일 출신 귀화 한국인 이참 씨에 비유하며 이참 씨보다 훨씬 활동 경력이 많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훈 인사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경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내에선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황 씨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JTBC에 캠프 내 일부는 자질과 상관없이 임명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했고 결국 자진 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청에도 불공정 채용 비리가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제 그 월경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65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382명이나 많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 우려했던 대로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어제 우리 대표단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제때 받지 못한 백신을 당장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양측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쓰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100만 회분 이상을 이르면 9월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모더나사에 계속 요청을 보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가 먼저 쓰게 해달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국 모더나 본사에 간 정부 대표단도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내 공급 안전성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표단 요청에 모더나 측도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물량과 도입 시점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내 우선 공급 대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사용 허가를 위해 만드는 초도 물량입니다. 최소한 100만 회분인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종에 쓰이려면 모더나 본사의 품질 검사, 그리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용 백신은 다음 주쯤 나옵니다. 정부는 이 허가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9월부터 접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질을 빚은 물량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뒤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이 공개 석상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슬람 법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은 훨씬 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변인의 말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는 여성에 대한 탄압이 이미 시작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She should cover herself properly. Sorry, child. Get your father to buy food for you. Girl, stop when I tell you. Market sellers won't. 20년 전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없이는 거리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거란 우려에 일단 탈레반은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Because women are a key part of society. And we are guaranteeing all their rights within the limits of Islam. 히잡만 쓴다면 학업과 취업 등 외부 활동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또 방송 뉴스에 나가 여성 앵커와 마주 앉아 17분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정상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단 얘기가 나옵니다. And 2 days, I don't see any girls in the street in Kabul. They are afraid. They are scared from Taliban. 여성 모델의 사진을 페인트로 지우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현재인은 외신 기자의 옷차림도 바뀌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ve already seen news reports that many girls have been sent back from university. A lot of them have been asked to get married, at age 15, 12. 앞서 탈레반이 장악한 바다흐샨 주 등에서는 대원들과 결혼을 시킬 여성 명단이 작성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필사적인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아프가니스탄처럼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감축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피 작전과 관련해서는 탈레반이 카불 공항까지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국익에 반하는 희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간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here we have sustained troop presences for a very long time, not in the middle of a civil war, but to deal with the potential of an external enemy and to protect our ally against that external enemy. 설리번 보좌관은 또 탈레반이 카불 공항까지 민간인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인은 물론 아프간인과 제3국인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철수 작전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후까지도 인력이 남아있을 경우 미군이 계속 머물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정책 실패를 꼬집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출신의 브렛 브루언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빚은 재앙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을 포함해 국가안보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막판 경질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e fact is, President Biden owns this. He owns the mess, the catastrophe that has been created over the past several weeks, couple weeks.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탈레반에 허를 찔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주 특별 총회를 열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프간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수원대, 군산대를 비롯한 전국 52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는 구조조정과 직결돼 있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살생부로도 불리는데요. 해당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고 대학교 교육협의회는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이 제한됐다며 구제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카 결과를 어제 각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총 319개 대상 대학 가운데 285곳이 지원을 신청했는데 233곳이 선정됐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과 전임 교원 확보율 등이 평가됐고 부정 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서울대 등 선정된 일반 대학 136곳은 각각 내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48억여 원을, 전문대학 97곳은 연평균 37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면 일반 대학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11곳이, 대구, 경북, 강원권에서는 6곳이, 충청, 전라, 제주권에서는 6곳이, 부산과 울산, 경남권에서는 2곳이 탈락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적정 규모 정원 감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지원 대상 대학들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적절하게 유지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만약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권고를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별도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등록금 책정 자유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